다음 아이템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. 네, 이번엔 여의도와 서초동 이야기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제목은요. 네. 이재명 검찰 연기지도 대 남욱 캐스팅한 사람이입니다. 네, 민주당 최근 이 남욱 변호사 발언 하나하나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네. 최근 검찰에 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남 변호사 자신이 미국에 있던 지난해 9월 이 김만배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네. 이때 김 씨가 자신은 이재명 대표와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다. 라며 너도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. 네. 김만배 씨가 또 남욱 변호사에게 이 나중에 전화를 걸어서 네. 우리는 이재명과 한 배를 탔는데 그렇게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식으로 인터뷰를 해버리면 어떡하냐 라며 남욱 변호사를 회유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이것 말고도 민주당을 흔든 남욱 변호사의 발언은 또 있습니다.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이 이 대장동 사건 쟁점화를 시작했을 가능성 이제 시사하는 발언이었는데요. 말이 어려운데 일단 이낙연 이 당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대표의 이 약간 경쟁자였던 이낙연 대표가 뭔가 개입이 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맞습니다. 같아요. 개입을 해서 이제 공격을 했다는 말씀인 건데 네. 이 지난 5일 열린 대장동 공판에서 있었던 대화가 좀 시발점이었습니다. 네. 이 천화동인 1호 관련 그리고 또 50억 클럽 관련 자료를 윤영찬 의원에게 넘겼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거거든요. 네. 이 윤영찬 의원이 이낙연계로 구분되는 만큼 이 배우의 이 말씀 드린 것처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좀 해석이 되던 차였습니다. 윤영찬 의원 당연히 즉각 부인했겠죠. 네. 일면식도 없거니와 이 녹취록이나 자료 등도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네.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이 대표 지지자들이죠. 네. 이 개혁에 따른 개탈 측에서 이 전 총리를 향한 이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이 전 총리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이고요. 저 포스터인가 같아요. 맞습니다. 이 보시는 것처럼 좀 원색적인 표현들, 수위 높은 비난들이 있었습니다. 이 악마 그 자체 등 이 비난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장혜찬 이사장님. 지금 이 남욱 변호사가 사실 굉장히 좀 새로운 얘기를 하나하나 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약간 민주당이 움찔움찔 할 만한 약간 그런 휘발성 높은 얘기가 좀 나와요. 어떻게 보셨어요? 이게 결국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난 전대에서 맞서였던 박용진 의원 등등도 제기를 했고요. 네. 지금도 이원욱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등 당내 이제 비명계,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남욱 변호사의 어떤 재판장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여기서 끝나겠습니까? 1심 선고 나오고 이후 재판까지 네. 다음 총선까지 이 재판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. 그럼 그때마다 이 진술 하나 또 진술에 걸맞는 일부 보도를 보면 검찰이 문건을 확인했다는 등등의 뭔가가 더 나오잖아요. 네. 그때마다 민주당은 또 내홍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권의 관행으로 보면 네. 이 정도 기소가 되거나 측근들이 구속되면 당직을 내려놓거나 탈당하고 결백 증명하고 돌아오겠다는 경우가 많은데 네. 이재명 대표는 당직 내려놓는 것은커녕 계속 당대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남욱 변호사의 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적 의혹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이 리스크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의 최대 고민일 것 같습니다. 리스크가 계속 갈 것 같은 게 더 큰 고민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? 네, 대장동 특검 요구 기자회견 이후에 이재명 네. 대표 관련된 발언 굉장히 아끼고 있었는데 네. 오늘은 작심한 듯 이 남욱 변호사와 검찰을 향해 직접 비난을 했습니다.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. 제가 요새 그 호를 CR로 바꿔라. 그 CR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. 말이 안 된다. 배가 안 짜진다. 이런 뜻이라고 해요. 지금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.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.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.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, 이 최고위 발언 회의가 종료되기 직전에 나왔다고 합니다. 네. 예정되어 있던 발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만큼 감정이 섞였을 수도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. 이재명 대표 발언 오늘 오전 회의였는데 네. 이 남욱 변호사 조금 전 오후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 연기 발언에 대해 직접 맞받아쳤습니다. 이 영상도 직접 보고 오시죠.
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로부터 연기지도 받았다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. 처음으로 언급한 것 같은데. 이제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.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. 캐스팅한 분이 이재명 대표가 캐스팅하신 거예요? 네. 임경빈 의원님. 네. 지금 마지막에서 기자가 물었는데 이제 묵묵부답으로 그 다음은 들어갔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남욱 변호사 당신을 캐스팅을 한 거냐 물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물론 이제 뭐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맥락들만 보면 네. 직접적으로 뭐 남욱 변호사나 그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당시 시장이 만났거나 그런 맥락이 있는 건 아니라서 네. 저게 이제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이겠죠. 결국은 대장동 사업이라는 큰 비리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네. 성남시까지도 다 이제 연계가 돼 있다라는 그 얘기일 텐데 네.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네. 저렇게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하고 일일이 말싸움을 섞으면 별로 유리할 게 없거든요.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재판 자체하고는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는 게 그러면서 이제 여당과의 뭐 싸움에 집중하거나 혹은 네.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그 갈등 관계에 차라리 집중하는 쪽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무적으로 더 이제 좋은 수일 것 같은데 네. 아마 오늘도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돌발적으로 얘기가 나온 걸 보니까 네. 정무적으로 계산된 움직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결국 민주당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대표 자신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. 네. 사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좀 조급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강재묵 기자. 예. 이 당내에서는 공천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 사법 리스크의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이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이죠. 네. 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목소리였는데요. 당내 내용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분당 이야기에 이 친명계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. 이 당내 네. 불거지는 사법 리스크 우려하면서도 분당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는데 네. 민주당 우원식 의원 이런 상황에 분당 얘기를 꺼낸다는 건 당을 위기에 빠뜨려서라도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다라며 네. 박영선 전 장관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했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 사실 대장동 사건으로 서초동에서 거의 뭐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재판이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한마디 지금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.